필리핀의 군대장이 한국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아니었다면 망했을 거라고 말하는 필리핀 대장이 못 말리는 한국 사랑.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먼 바다에서 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에서 흰 물결이 일어나자 필리핀 경비정에서 감시 업무를 맡은 병사는 수상한 움직임을 느꼈죠. 이내 그는 망원경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흰 물결을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공해상에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해양 경비정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접근한 필리핀 경비정은 사이렌을 울리며 중국 경비정을 향해 다가갔죠. 지난 3월 필리핀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경비정과 중국 경비정이 가까이에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양 경비정이 필리핀 해양 경비정에 붙어 같이 기동한 일이었죠. 이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분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시위하는 것처럼 가까이에 경비정을 댄 일은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스카보로 암초는 게다가 이미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던 곳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중국은 이에 대해 한 개인이 벌인 일탈이라고 변명조차 하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잠잠하던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토 분쟁에 다시 불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숨죽였던 중국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도발하지 못했던 것을 채우기라도 하는 듯 활발한 활동에 나서며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켰죠. 그러나 필리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남중국해 부근에 대규모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을 개최하며 보란듯이 미국과 필리핀의 공고한 동맹을 중국에 과시했는데요. 주 필리핀 미국 대사관은 양국 병력 9,000명이 참가하는 워게임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워게임은 해상 안보와 테러 대응, 재난 시 구조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누가 봐도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워게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남중국해 부근에서 진행되는 이 워게임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안의성 툰시에서 가진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부당한 조치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은근한 태도로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훈련이 마치 중국을 향해 공격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죠.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필리핀을 주변국 외교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설린 우호 정책을 수행하고 싶으나 필리핀이 이를 방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누가 봐도 중국 병력을 움직여 필리핀의 긴장을 유발시킨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필리핀 외무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침묵하며 중국이 책임을 다하면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죠. 필리핀은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신경을 쓰며 내부적으로 군비를 확충, 필요한 무기를 수입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공조로 중국에 맞설 준비를 철저하게 다졌는데요. 이러한 빠른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은 호세 파우스티노 대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2021년 7월에 육해공군을 모두 지휘하는 합참의장의 직위를 가지게 되었던 그는 3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군의 현역 장성 중에서 대장 계급은 오직 한 명만이 달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대장으로 진급한 그는 필리핀 내부군 개혁과 군사 양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기 수입도 중요하지만 군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부군 기강을 다잡는 것과 더불어 실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필리핀을 정예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가 도입한 정책은 물론이고 훈련 방식을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보는 훈련 방식과 흡사하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그가 과거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대학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티노 대장은 한국과의 인연을 늘 소중히 여기는 인물인데요. 실제로 그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는 대장 자리에 취임했을 때 언론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CNN 필리핀과의 독점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은 나에게 있어 스승과도 같은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8년 필리핀 통합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 제1레인저 연대장과 제10보병사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그는 민다나오 동부 사령관 시절 지역 공산 반군을 잡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순탄하게 커리어를 쌓던 그는 육군 사령관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장의 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으로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을 꼽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기본 과정을 이수한 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겨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2005년에 한국에 파견돼 1년 동안 육군대학 기본 및 정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에 앞서 1년 동안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따로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2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한 그는 한국의 모든 면을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군대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필리핀에 전수해 한국군과 같이 잘 훈련된 병력을 필리핀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한국과의 교류에 앞장섰는데요. 양국 육군의 교류 강화를 위한 TOR은 물론이고 한국 대사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주요 인력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끔 유도했다고 하죠. 나를 만들어준 한국을 사랑하고 향후 한국과 필리핀 두 국가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인터뷰에서 밝힐 정도였죠. 그는 또한 한국 무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무기를 구입할 수만 있다면 한국제로 다 교체하고 싶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리핀은 한국 무기를 수입해 많이 차용하는 국가인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무기를 다 한국 무기로 바꾸고 싶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1949년 필리핀은 한국과 수교한 이후 한국과 인연을 이어갔고 1990년대에 한국 공군의 F-5E 제공호를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한국 무기를 지금까지도 공여받고 있습니다. 제공호는 한국 최초로 조립 생산된 전투기인데요. 엔진은 삼성정밀이 생산하고 기체 조립은 대한항공이 담당한 이 전투기는 8대가 퇴역하면서 대당 $100 하나로 약 10만 원에 판매하여 총 80만 원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주력은 대부분 대한 미사일이 없는 초계함이나 고속정인데요. 처음 5척에 퇴역한 한국 해군 PKM-225, 226, 229, 231, 그리고 235정이 1995년 인도되어 3척이 취역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척은 수리 부품용으로 부두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퇴역한 PKM-223과 PKM-232정을 추가로 취득하여 배치했죠. T-41 초등훈련기는 2007년에 필리핀에 15대를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렇게 무상 양도한 것이 6년 뒤에 FA-50 경공격기 수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2010년 우리 군은 필리핀군의 근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5톤급 KM-450 157대를 필리핀군에 기증했습니다. 이때 필리핀 육군 사령부는 기뻐하며 가톨릭 축복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쁨을 표현했고 한국과 더 많은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다목적 상륙주적 물계급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을 필리핀에 지원해 주었고 UH-1H 기동 헬기 역시 퇴역시키게 되면서 필리핀에 대당 $100의 20대를 양도하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초계함 중 충주함은 돈을 거의 받지 않고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상징적인 액수인 $100만 받고 필리핀 해군에 인계되었죠. 콜라도 야비라는 이름으로 바뀐 충주함은 지금까지도 필리핀 해군의 중추병력입니다. 2014년에는 한국 기업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수입하기도 하면서 인연을 이어갔던 필리핀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FA-50 경공격기를 투입하며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테러리스트 거점을 정확하게 폭격하며 게임 체인저라는 칭호까지 얻었죠. 2019년 휘트선 암초에 중국 병력이 물러나지 않으며 휘트선 지역이 중국의 땅이라고 주장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제7전술 전투 비행대를 출격시켰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로 이뤄진 부대는 중국 함대를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해본 필리핀은 한국 무기를 수입할 돈만 있다면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큰손이 되었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한국 무기의 화력에 감탄하며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구입하고 싶다는 말까지 남기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파우스티노 대장은 한국 무기 선호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을 전망인데요. 최근 안동함을 인계받기로 한 필리핀 해군은 다시 한번 한국의 공여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해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파우스티노 대장은 한국군과 통화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필리핀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한국어로 짧은 인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의 행동에 필리핀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놀랐다고 합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배웠던 한국어를 아직까지도 그는 기억했던 것이죠. 양국 간 교류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코로나가 가라앉고 본격적으로 훈련 시즌에 들어가면 필리핀군은 한국군의 교범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필리핀군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죠.
한국에 늘 감사하며 한국의 애정을 보이는 호세 파우스티노 대장. 그리고 한국 무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구입하는 필리핀군. 그들의 무한한 애정 덕분에 한국 방산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사랑받기를 바라며 방산 순위가 손에 꼽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